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사이트의 심재호입니다. 지난 6월 지방선거를 통해 제8대 지방자치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당선자들은 지난 1년 동안 무엇을 어떻게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했는지 확인해보고 싶은데요. 오늘 초대 손님도 아마 그분들 가운데 한 분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준비된 화면으로 오늘 초대 손님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초대 손님은 김보라 안성시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좀 굉장히 바쁘실 텐데 저희 방송에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이,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난 1년 동안 참 바쁘셨을 텐데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네, 정말 바쁘게 지냈습니다. 우선은 코로나가 이제 일상 속에 들어오면서 그동안 못했던 행사들이 지역에서도 많이 있어서요. 시민 여러분들 찾아뵙고 인사드리느라고 바쁘기도 했고, 또 저는 지난 7대 때 보궐선거로 이제 당선이 돼서 그랬죠? 2년 남짓 일을 하고 요번에 다시 이제 임기를 시작한 거라 지난 2년 동안 시민들하고 안성의 발전에 비전 세웠던 것들 사전 절차 밟았던 게 본격적으로 1년 동안 뭐 공사도 시작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현실화시키는 작업을 하느라고 무척 바쁘게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은 그냥 준비 과정이고 이제 그쵸.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네, 그렇게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지난 1년 동안 많은 일을 하셨을 텐데 그래도 내가 1년 동안 참 보람 있는 일을 했다 생각되는 게 있다면? 가장 큰 거는 뭐 여러 가지 중이 있지만 네. 대중교통이 안성이 많이 편해졌다 이런 이야기들을 시민분들한테 많이 듣고 있습니다. 사실 안성이 철도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 인근에 있는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버스를 이용해야지만 되었었고 안성 시내권의 이제 교통도 사실은 면 지역은 그렇게 편한 편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작년 올해 이렇게 해서 65세 이상인 어르신분들은 다 무료로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해서 돈 걱정 안 하고 어르신들도 시내를 더 자유롭게 나오실 수 있게 됐고 또 그 덕분에 지역의 상권도 좀 살았다 이런 이야기도 듣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은 뭐 한 6천 원 돈 가량 내면서 서울을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광역버스가 생기면서 우리도 2,800원 정도 내면서 지하철을 탈 때 환승입니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됐죠. 그래서 지역 주민분들이 대중교통이 참 많이 편해졌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고요. 저도 지난 1년 동안 했던 것 중에 그 일이 가장 보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람도 있으셨겠지만 힘든 일도 참 많았을 거라고 미리 짐작을 해보는데요. 네.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지자체장님들이 요즘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시장하고 시의회 다수당하고 당이 틀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또 민선 8기 시작되고 처음이었기 때문에 이 호흡이 잘 안 맞을 때잖아요. 서로 이제 기선 잡기 하고. 기선 잡기라기보다는 서로에 대해서 탐색기? 네. 왜 결혼 처음에 하면 초기에 부부싸움 많이 하듯이 사랑하는 사람들도 부부싸움을 하는데 당이 다른데 첫 1년을 어떻게 보냈겠어요. 네. 그래서 조금 의회하고 이제 의사소통하는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게 가장 힘들었죠. 네. 당사자 입장에서는 네. 상대가 나의 발목을 잡는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생각 많이 하지 않으시나요? 솔직히? 그런 유도 질문 하시면 곤란한데요. 저는 갈등은 무서워하면 안 된다. 갈등은 조금 더 나아가기 위한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게 다 100% 만족하고 갈등이 없는 사회에는 발전이 없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게 뭐 민주주의의 저는 하나의 장점이 갈등이고 갈등을 잘 조절해 나가는 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동안 이렇게 많은 그 어려움 그리고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과정 속에서도 상당히 많은 일을 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 성과, 지난 1년간 성과를 스스로 이렇게 짐작해 본다면은 지난 1년 동안 성과라고 하면 이제
가장 큰 거는 저희가 그 안성이 지리적으로 보면 중부 내륙의 중심에 있거든요. 예. 그래서 서울하고 세종하고 중간에 있고 또 대한민국에서 가장 요즘 중요하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의 K 반도체 벨트라고 하는 그 K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게 안성입니다. 근데 그동안은 이제 반도체 산업과 관련돼서 안성의 위치적인 장점을 살려서 무엇인가를 해볼 수 있는 여지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지난 1년 동안 관내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 그다음에 관내에 있는 대학들과 함께 인력 양성센터를 만들기로 같이 협의도 하고 실제로 이제 그 사업들을 일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을 안성에 유치해서 클러스터를 만들기 위한 작업들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장 큰 성과는 그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가 안성이 갖고 있는 또 자연 경관들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제2의 고향, 제2의 주거지를 찾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주말에 여유를 즐길 수 있는 힐링할 수 있는 공간들을 찾는데 그럴 때 가장 안성 맞춤인 곳이 안성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저희가 갖고 있는 뭐 산이라든지 아니면 호수라든지 역사 문화 자원들을 다 묶어서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한 작업들을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서서히 이렇게 성과가 드러나는 게 가장 큰 성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꼭 내가 이것만큼은 확실히 매듭 짓고 하겠다 하는 그런 것이 있다면? 가장 크게는요. 지금 저희가 이제 철도가 없는 도시잖아요, 안성이. 그러게요. 그래서 이제 버스를 통한 대중교통도 중요하지만 일단 철도를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다행히 이제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 안에 평택 부발선하고 그다음에 청주에서 동탄까지 가는 수도권 내륙선이 지금 이제 확정 고시가 돼서 수도권 내륙선은 사전 타당성 용역 중이고 평택 부발선은 기재부 예타 중이에요. 그래서 이 두 노선이 잘 예비 타당성 조사가 끝나고 기본 계획 실시 설계해서 착공에 들어가는 그거를 제 임기 중에 꼭 해보고 싶다 이제 이런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K 벨트의 반도체 관련된 인력을 안성에서 최소한 10,000명 이상 1년마다 이렇게 육성해서 기업들한테 그 인력들을 연결해주고 건강하고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올 수 있도록 그런 생태계를 만드는 일들 이런 것들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꼭 그 기대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길 저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자, 안성 하면은 안성 맞춤 그리고 뭐 우리가 생각나는 게 이 저기 뒷 배경에 있습니다만 이거 바우더기 축제 네 맞습니다. 네. 대표적이잖아요. 네, 네. 우리 바우더기 축제 자랑을 하신다면은 이 바우더기 축제는 사실 뭐 외국에서도 인정을 받았고 우리나라에서도 대표적인 이제 전통 국악 공연 예술 축제로 이제 인정을 받았고요. 저희가 사실 코로나 때문에 저희도 한 4년 못 했었어요. 근데 이제 작년에 이제 시작을 4년째 3년 못 하고 4년째 이제 했는데 한 43만 명 정도의 분들이 오셔서 관람도 같이 하고 또 체험도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저희가 10월 6일부터 9일까지 이렇게 진행을 할 건데 요번에 이제 새롭게 기획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뭐냐면 그 전에 이제 하다가 없어졌던 전야제를 그래서 축제 공간뿐만이 아니라 안성의 도심지에서 정말 다양한 본인이 직접 참여도 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이런 전야제를 올해 또 이제 새롭게 준비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안성 바우더기 축제의 하나의 장점이라고 하면 그때가 추수철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안성의 농민들이 만든 정말 건강하고 또 아주 품질 좋은 농산물들, 뭐 대표적으로 뭐 쌀, 포도, 배, 인삼, 그다음에 한우까지 이런 것 농산물들을 직접 와서 시식도 해보실 수 있고 또 사가실 수도 있고 저렴한 가격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볼거리, 체험거리, 먹을거리가 다 있는 그런 즐거운 축제죠. 근데 사실 우리 안성하면은 바우더 축제 말고 네, 네, 특별하게 안성을 대표할 만한 브랜드가 또 있느냐? 네, 네. 그거는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그러게요. 저희가 아닌가 이제
갖고 있는 것들이 많은 거에 비해서 너무 이제 홍보를 그동안 안 했었고 대표적인 게 네, 없는.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저희가 밀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지금 찾아주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호수 관광 벨트 사업이거든요. 안성이 65개의 호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저희가 조금 더 가다듬어서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이제 전 국민 세계에 있는 시민들한테 좀 알리고 싶은 게 있는데 대표적인 호수는 지금 박두진 시인과 연결된 박두진 둘레길이 있는 금강호수. 지금도 많은 분들이 네. 찾아오고 계시고요. 거기는 지금 새롭게 단장돼서 뭐 전망대라든지 하늘길 숲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준비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삼호수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낚시 좀 한다. 내가 사진 좀 찍는다는 분들은 다 아세요. 낚시 엄청 잘 되고 또 그 새벽에 물안개가 피어오르는 호수 사진은 대부분 다 고삼호수라고 봅니다. 그렇게 이제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용솔호수 같은 경우에는 죽주산성이랑 연결해서 많이들 오고 계시고요. 1000년이 넘은 고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깨비 촬영장으로 유명한 성남사 같은 경우에는 소원을 빌고 풍등을 날리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오시고 또 암행어사 박문수가 자구 가서 장원급제했다라고 하는 칠장사 같은 경우에는 수능이라든지 국가고시 있는 철이면 합격을 거기도 기원하는 명당입니다. 그렇죠. 거기도 명장이죠. 합격을 하고 싶어서 많은 분들이 오시고 논멍이라고 혹시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논을 바라보고 멍 때리는 불멍은 이미 이제 한물 예. 봤고요. 요즘엔 논멍이 유행이래요. 그래서 논을 바라볼 수 있는 전경의 카페들이 안성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지에서 카페에 와서 멍도 때리고 힐링도 하고 사진도 찍고 이러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찾아오고 있고요. 네, 꼭 놀러 오세요. 네. 네, 지금부터는 시장님이 아닌 네. 인간 김보라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지난 7대 선거 당시 당선되면서 네. 물색 입수했던 맞아요. 기억이 있던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투표율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당선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또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이 선거에 시민분들이 당연히 참여하는 게 맞지만 그동안 이제 정치가 많이 우리 국민들을 실망시키다 보니까 투표율이 많이 저조하고 이래서 어떻게 하면 투표율을 올릴까라고 해서 이제 그 준비한 이벤트였었죠. 투표율을 올리기 네. 위한 미끼. 네, 그렇죠. 네, 제 한 번 희생해서 투표율을 올려보겠다. 그럼 8대 때는 그런 공약을 안 하셨어요? 그러게요. 공약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했어요. 그랬더니 7대 때는 60%였었거든요. 투표율이. 그래서 제가 이제 입수를 했잖아요. 60%가 넘어서 8대 때는 50.6%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반성했습니다. 꼭 공약을 내걸고 뭔가 이렇게 투표율 공약을 다음에는 꼭 내야겠다 이런. 한 방짜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없었구나. 맞아요. 저 때문에 투표율이 낮았습니다. 예. 이번에. 네. 우리 시장님이 고향이 안성이신가요? 안성은 아니죠. 아니시고. 네, 네, 네. 근데 어떻게 안성에 이런 자리를 만들게 되셨는지?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안성으로 농촌봉사 활동을 대학 때 이렇게 다녔었어요. 그게 인연이 되신 네네, 거예요? 그게 이제 인연이 됐었고, 근데 이제 그때도 제가 안성에서 살 거라고는 이제 생각을 못 했었는데, 제가 이제 간호학을 전공을 네네. 했거든요. 그래서 선배들하고 함께 안성에서 의료협동조합들을 지역 주민들하고 만드는 일을 같이 해보자라고 해서 93년 10월에 주소지를 옮겼죠, 안성으로. 제가 그걸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이 지금 정치 입문하시기 전에 간호사 네, 네. 활동을 하셨잖아요. 네, 네. 간호사 활동을 하시면서 의료생협 네. 창립을 한 멤버라고 네, 들었어요. 맞습니다. 네. 이건 뭡니까? 의료생협이라는 게? 그 의료생협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주민하고 의료인들이 함께 그거 이제 관련돼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건강 증진이나 예방이나 재활 돌봄 사업을 함께하는 의료기관을 직접 운영하는 그런 이제 협동조합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처음으로 만든 의료협동조합이고 또 사회적 협동조합이고 사회적 기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일반 의료기관에서 이제 하지 못하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가 했던 일들이 많이 제도화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처음에 그 안성의 의료협동조합에 와서 거동이 불편해서 병원에 오지 못하는 누워있는 환자분들 가정방문을 다녔었거든요. 치료해주러. 근데 그게 머지않아서 지금 가정간호사 제도라고 수가에 있는 제도화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이제 보편화되어 있고 일반인 주민들을 교육을 시켜서 가정에 이렇게 파견해서 돌봐주던 사업들을 했었는데 그게 노인 요양보험 제도로 정착이 돼서 요양보호사 제도가 만들어졌고 그래서 그게 의료생 예배 네, 성과군요. 네, 저희가 이제 처음에 제도화되지 않았던 것들을 시작하면서 이런 사업들이 성과도 있고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하는 걸 계속 이제 중앙부처에 제안도 했고 또 이제 일반 학계에서 제안했는데 과연 그게 되겠어?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안성에서 하고 있어. 되겠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많이 제도화도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보람이 있죠. 네. 이렇게 의료인으로서 활동하다가 정치에 입문하게 된 특별한 동기가 있으세요? 있죠. 저희들끼리 이제 임의단체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이제 운영을 했었던 건데 이런 것들이 한계성을 한계가 느끼시죠? 있죠. 그렇다면 이제 법을 만들어야 되는 그렇지. 건데 법을 만들려면 공무원을 찾아가서 이게 필요한 걸 알리거나 아니면 정치인을 찾아가서 이게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이제 설명을 해야 그걸 되는데 내가 직접 하자. 잘 못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도 않고 그래서 그러면 한번 직접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렇게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고 그렇죠. 직접 나서셨군요. 네, 네.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분명한 동기가 있으셨네요. 정치에. 그리고 9대 경기도 네, 의원으로 네. 활동하셨죠? 네, 맞습니다. 이런 그 의정 활동이 지금 이제 시장을 재임하시면서 크게 도움이 되던가요? 그럼요. 왜냐하면 일단은 경기도에서 이제 의정 활동을 하면서 행정이라는 것이 1년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구나. 행정 절차는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 알게 됐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사실은 보건복지 이런 쪽은 그쪽에서 이제 일을 했고 공부도 했으니까 좀 알지만 경제나 지역 뭐 이렇게 이제 좀 모르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제가 경제과학위원회 이제 소속 활동을 하면서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기업인들도 많이 만나고 그다음에 지역 경제에 대해서 고민도 하게 되고 이제 그래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됐습니다. 네. 안성이라는 데가 상당히 양반인들이 사시던 동네잖아요. 네. 굉장히 보수적인 네. 곳으로 알려져 있는 곳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의 시장이 여자? 하면서 네, 네. 상당히 또 일부에서는 또 편견을 지닌 그런 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요. 그쵸.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그거는 안성만 그런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성들의 사회 준출이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그 유리천정이 있는 몇 개의 분야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뭐 우리 대기업에서의 임원의 뭐 여성 임원이 몇 명이나 있냐 이랬을 때도 이제 별로 없잖아요. 예. 정치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민선 8기도 226개 중에 7명인가밖에 안 돼요. 여성 지자체장들이. 특히 이제 뭐 구청장들은 좀 있어도 시장은 더더구나 많지 않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성 시민분들이 저를 선택했다는 거는 기존하고 달라져야 된다. 안성도 이제는 변화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모든 전국에 저는 다 보여준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뭐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시민분들도 제가 뭐 새로운 것들을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하면 많이들 이렇게 호응을 해주시고 그래 맞아 변해야 돼. 그래서 저는 기존에 하던 게 아닌 새로운 것을 해야 되는 게 안성 시민들이 저를 선택한 거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새로운 것들을 좀 해보려고 많이 찾고 있죠. 네. 이렇게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갖가지 남들이 볼 때 쉽지 않은 길을 걸어오시면서 그 나름대로의 정치 철학을 이제는 쌓아가시고 계시잖아요. 나는 정치는 이렇게 이루어지고 이렇게 진행되어야 된다. 정치적 소신. 저는 일단은 정치인의 역할은 심하게 얘기하면 저는 통역자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려요. 왜냐하면 공직자분들도 정말 시민을 위해서 좋은 뜻을 가지고 일을 하시고 있고 시민도 안성시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서로 약간의 불신이 있고 서로 쓰는 용어가 달라서 오해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통역자가 좀 중간에서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각자의 장점과 각자의 의견들을 내놓으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거든요. 정치가
양쪽의 갈등을 부추기는 게 아니라 그렇게 통역해 주는 거. 근데 이거는 공직사회와 시민뿐만 아니라 시민 내에서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있잖아요. 이분들 사이에서 중재하고 서로 이해를 합칠 수 있게끔 통역해 주는 게 정치인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뭔가 새로운 일들을 시도하고 하는 게 정치인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해왔던 일들은 저보다도 우리 공직자분들이 더 잘해요. 네. 그리고 민간의 전문가들이 훨씬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분들은 기존에 하던 일들을 쭉. 근데 기존에 하던 일들만 해서 사회는 발전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뭔가 불가능한 것 같은데 도전할 수 있는, 그리고 이 새로운 것들을 상상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은 정치 영역에서 해줄 때 많이 사회가 발전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이야기를 듣고 또 이야기를 전달하고 또 새로운 것들을 제안하고 또 결정하지 못할 때 결정해주고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정치하고 소통을 있습니다. 위한 네. 통역사. 네. 기억에 남는 멘트였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네. 같은데요. 우리 시장께서 바라시는 안성의 청사진. 요즘에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성에 사는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부모의 경제력과 상관없이 다양한 경험 속에서 자기의 재능을 찾아가고 그 재능들을 더 발전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안성에 살고 있는 청년들 아니면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청년들이라도 안성에 와서 본인들이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고 한 번 실패하더라도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들을 계속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중년분들이 안성에서 새로운 제2의 인생들을 살아갈 수 있는 준비를 하고 또 그걸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노년에 접어드는 안성 시민분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서 자기가 익숙한 동네에서 익숙한 사람들하고 노년을 좀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안성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네. 정말 안성이 전국 최고 아름다운 시, 살기 좋은 시가 되기를, 그리고 그 시를 꼭 만드시는 데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주주의, 지방자치는 시장 혼자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닐 겁니다. 시민이 함께 할 때 그 시가 번듯해지고 모든 사람이 함께 잘 사는 시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인사이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